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인식 실태 그리고 초등학생 개인정보 인식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넥트 프로젝트 진행한 춘천교육대학교 5분반 1조 김가연, 김나온, 김종혁, 주호진입니다. 발표는 이넥트 프로젝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며 김나온, 주호진, 김종혁, 김가연 순으로 발표를 할 것이며 특히 저희 조가 주목한 부분은 4, 5단계 실천 방안 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다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또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서 이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느껴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저희 각 조원은 개인별로 수집 허용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기준을 세워보았는데요. 특히 이렇게 개인별로 세우고 나서 모든 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 주체 간의 이해 관계를 한번 살펴보아서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조는 5번, 즉 다음 페이지로 넘어주세요. 직업 학력 수준까지 개인정보 수집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논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개인이 개인정보를 보호받는 듯 하지만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플을 가입할 때 수집 허용을 누르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개인이 보호받고 있지만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 조는 함께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에서는 미래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따라서 부정적이면 긍정적이면 모두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퓨처 세일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기업, 정보, 과학공학자는 각각의 주체 위치에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 또 통합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약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이 높도록 이용 약관을 개선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정부는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지고 사회제도나 법률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 과학공학자는 정보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조금 더 사회가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우리는 개인에 속하는 만큼 개인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넥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맡은 주호진 학생입니다. 우리 조는 워크스페이스 4-1에서 선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 젠보드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해당 아이디어는 밑 자료의 젠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려보고 6가지의 대분류로 나누어 봤는데요. 교육, 기업, 법률, 정부정책, 개인, 과학기술 차원에서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스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구글 젠보드에서 나열한 아이디어 중 핵심적인 5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기업, 정부 이슈들 기술적 측면에서 균형 있게 배정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평가 기준은 5가지 아이디어 모두 경제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공익성 4가지 기준에서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기준 중 장점, 제한점, 특정한 특성 등 3가지의 소분류로 분류하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PRN 기법에 나와 있습니다. 각 묶음의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정보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가중치는 페어 랭킹 메소드 기법을 이용하였고 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4명의 조원이 인당 2개의 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최종 결과는 각 기준별 투표수를 곱하여 우측의 총점을 선정하였고 따라서 종합적으로 4가지 기준에서 가장 높은 총점을 받은 1번 아이디어 개인정보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의 인식 향상을 뽑았으며 이것이 우리가 선정한 최종 아이디어이며 추후에 워크스페이스 5단계 발표자가 사회적 실천 부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은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관한 인식조사와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춘천교대 영어교육과 학생이기 때문에 춘천교육과 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생과 기타 외부 50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30명 정도의 표본을 수집을 하였고요.
뭐 인식조사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였는데 읽어주신 감사하겠고, 일단은 인식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얼마나 약관을 잘 확인하고 계시는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였고요. 이러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중 뭐 가장 대표적인 질문, 포털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약관을 얼마나 확인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잘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1번 대답과 그래도 확인해도 잘 하지는 않고 있다는 2번 대답이 22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맞춤형 광고 제공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약간 퀴즈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69.2%의 정답률로 꽤나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답을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성인 3,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과 같이 잘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과 전체적인 전국적인 평균은 비슷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식을 관련해서는 일치점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약관에 대해서 무심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저희는 결론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던 문헌이 있어서 저희가 활용을 해봤는데요. 개인정보 조직을 운영하더라도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그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 비중을 높게 잡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저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저희 조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상당수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무관심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육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수업을 계획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침해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해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네, 저희 조가 계획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수업은 40분씩 총 2교시로 진행됩니다.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학생들이 개인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수업 계획 안에는 개념 알기 활동과 그리고 개념 적용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 첫 교시에 진행되는 개념 알기 활동은 조별로 구글 가입 시 나오는 개인정보 이용 약관의 짧은 발췌본을 할당해 함께 읽어보며 약관 속에 등장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찾아보고 알아가는 활동입니다. 저희가 구글 개인정보 이용 약관을 선택한 이유는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포털 사이트이고 또 약관들 중 가장 가독성이 높아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약관을 읽어본 후에는 조별로 5장의 개인정보 카드를 만들어보고 이 카드들을 칠판에 붙인 후 교수자가 준비한 개인정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개인정보의 정의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이 훗날 개인정보 이용 약관을 읽는 데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교시에 진행되는 개념 적용 활동은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실제로 반 친구들 중 3명은 해커, 그리고 다른 3명은 개인,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의 역할을 맡은 후 해커와 개인이 가위바위보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서로의 정보를 빼앗는 등의 게임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것들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해보며 느낄 수 있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다 함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나누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처음 논점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였지만 활동 과정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이 이용자들에게 불쾌한 경험으로 다가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바람직하게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논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 스스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부당한 상황에서 언제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 수업 자료를 블로그 등에 게시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훗날 저희가 교사가 되었을 때 이 계획안을 이용한 수업을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